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곧 부록이 되는 여성이에요. 늘 바쁘다 보니 매번 이 채널에서 위로를 받고 놀라기도 하는 열혈 애청자예요. 오늘 마침 시간이 나는 김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의 뒷바라지를 발판 삼아 공부했어요. 집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했어요. 남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학교 다닐 때 전 패스트푸드며 삼겹살집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래도 늘 엄마가 지지해주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석으로 졸업했고 전 치과의사가 되었죠. 치과의사가 됐을 때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제 고생 좀 그만해. 알겠지? 옷도 남이 준 거 입지 말고 이거 카드 줄 테니까 엄마 옷 사 입어.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 엄마도 즐길만 하잖아. 네가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맘 편히 돈을 쓰겠어. 넌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여자는 그게 최고야. 너 이제 능력도 되고 치과 의사에 얼마나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겠어. 아니,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엄마도 행복해져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즐겨. 우리 이제 힘든 과거는 잊고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행복만을 다짐했고 페이닥터 6년을 걸쳐 제 병원을 개원했어요. 시내의 조그마한 병원이었지만 입소문이 금방 나서 병원은 개원하자마자 잘 되었고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공부했던 제가 아니었죠.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회사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일만 하던 저에게 항상 행복만을 안겨주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서 엄마랑만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로망이 참 많았거든요. 남편은 벌이는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남자여서 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우리 진우가 이렇게 의사 며느리 데리고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고. 아니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새아기는 복덩이야, 복덩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진우 씨도 이렇게 잘해주고 저야말로 복 받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그럼 밀양에 혼자 계시는 거야? 혼자 상경해서 병원 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네. 여자 혼자서. 자수성가의 표본이지. 어머님은 밀양에 계시고 그래도 지혜한테 들어보면 어머님이 젊었을 때 홀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지혜네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딸을 멋지게 키워주셨으니까 말이야. 나야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진우 씨가 왜 이렇게 서글서글한가 했더니 어머님을 뵈니 알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아무리 친정에 잘한다고 해도 시댁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시집 왔으면 이 집 식구다 생각하고 뼈를 묻어야 해요. 마지막 말씀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했고, 저 역시 혼자 오랜 타지 생활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밀양에 계신 엄마도 홍기가 꽉 찬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매우 좋아하셨고, 엄마는 사회의 학력, 스펙보다는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분이셨어요. 의사인 저에 비해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이유로 사이를 각별히 생각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남자 능력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저 자식 안 굶기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오서방 보니까 너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한시름 덜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우리 딸 시집도 가면 정말 엄만 행복할 거야. 그렇지. 진우 씨 나한테 진짜 잘해.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행복하지? 이참에 엄마도 좀 도시에 올라와서 살면 좋은데. 그래도 친정이 가까워야 내 마음도 편하지. 올라올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만 여기가 편해. 동네 사람들이랑도 오래됐고. 너희가 한 번씩 내려오면 되지. 나까지 뭐하러 올라가.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편치 않았지만 엄마는 이미 적응되어 있는 동네를 벗어나기 힘드시다고 하였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완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었다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좀 무리하게 많은 예단을 바라셨는데 치과 의사가 엄청난 돈을 버는 줄 아셨던 것 같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히게 됐고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상냥하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이런 부분에서는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와, 혼수 예단 장난 아니다.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아, 엄마가 내가 아무래도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가 봐.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치과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긴 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야, 나 그냥 일반 월급쟁이보다 좀 많이 버는 수준이야. 동네 조그마한 병원 하나 하는데 뭘 얼마나 벌겠어. 그러니까 이 예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병원 대출값도 갚아야 하고 우리 아파트 대출도 있잖아. 알지.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하네.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할 테니까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좋게 말했고 남편도 본인 엄마가 너무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시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 통화를 받고 한동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여 있었고 직원의 호출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나다. 아니, 너 진우한테 뭐라고 했길래 진우가 예단을 빼자고 해? 너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 억대 연봉 아니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내 친구들이 써준 목록이고 내 친구들도 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받았다는데 어쩜 그러니 너는? 어머님,
제 형편에 무리가 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머님이 제 벌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보다 조금 더 벌뿐이지 재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구하신 예단은 거의 재벌 수준이고요. 죄송하지만 제 분수에 맞지 않아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 능력껏 해갈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막말로 아파트도 반반인데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어머, 얘 좀 봐. 공부 좀 했다고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네. 너 우리 진우보다 좀 네가 잘 나간다고 그러는 거야? 넌 홀엄마의 단둘이잖아. 애초에 하자가 있었지만 네 학벌, 네 직업 보고 참은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치과 의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집 정도 되니까 네 하자 다 커버하면서 허락했던 건데. 하자요?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네요. 어머님,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굳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고요. 끊겠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는 거니 따로 뭘 할 것도 없네요. 그럼 잘 지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황당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남편이 어머님께 얘기를 들었는지 쏜살같이 치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대변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 치유가 되진 않았죠. 그리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성을 한 것 같다며 사과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하던지. 아무래도 내 결혼 준비로 많이 예민해지셨나 봐. 통화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 예민? 그건 예민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 엄마랑 나 단둘이 살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신 거잖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실수야?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나한테 그게 나오신 거겠지. 어쨌든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미안.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자. 그래도 전화 통화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받아봐. 어? 전 한사코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억지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른이 이렇게 울먹이니 저 또한 따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받아주었죠. 미안하다. 내가 아까 실성을 했어. 아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 가끔 그래서 약 기운 때문에 오락가락해. 그리고 돌아보니 아차 싶었지 뭐니. 너한테 아까 했던 말들 다 진심 아니니까 오해 말고 풀으렴. 응? 오해할 게 있나요? 어머님이 팩트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용서해라.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니. 우리 다 가까워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보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로서 정말 잘할 거니까 믿어주렴. 알겠지? 너무 미안해. 우리 다음번에 웃는 얼굴로 보자. 결국 없던 일로 하였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잘해주었고 결혼 전에 한번 대판 결혼을 안 하겠다고 뒤집은 뒤로부터는
시어머니도 잠잠했죠. 그렇게 평화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저에 대한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었기에 열심히 진료를 보는 일상이었어요. 한참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와서 난감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였고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면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네요. 원장님 시어머니 오셨는데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진료 좀 봐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약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데스크에서 앉아서 무조건 진료 봐달라고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어머, 네? 어머님이요? 일단 접수는 해줘요. 미안해요. 원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접수해 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본인 맘대로 친구들을 끌고 와서 며느리가 치과 의사라고 진료를 보러 왔다는 게 진짜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것도 한창 바쁜 시간에 말이죠. 겨우겨우 예약 환자를 끝내고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친구분들은 며느리 잘 얻었다며 진료실에서 얼마나 하하호호 되는지 정말 직원들 보기 민망하고 미안한 하루였습니다. 내 며느리잖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원장. 걱정 말고 진료 보라니까. 내가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디스카운트 해주지. 그리고 웬만한 거는 아마 우리 며느리가 돈 안 받을 거야. 그치? 우리 며느리? 내가 우리 며느리 손님 좀 늘려주려고 데리고 왔어. 이 근처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치과 치료는 제때 해야 하잖아.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너 말년에 복 터졌다. 의사 며느리 둔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부탁해요, 의사 선생님. 잘한다고 소문났어. 일단은 어머님 체면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다 해드렸고 돈도 반값도 못 받았어요. 직원들 표정도 안 좋아졌고 그렇게 친구분들이 다 가신 후에 어머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말이 기분이 나쁘신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무턱대고 상의도 없이 찾아오셔서 예약 환자들 다 밀리게 하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시간을 빼놨을 텐데요. 오늘 같은 일 2번은 없었음 해요. 저도 여기 직장인데 직원들 눈치 보이네요. 뭐야? 아니 직원 눈치는 보고 시어머니 눈치는 안 보이니? 직원들이야 네가 월급 주고 쓰는 건데 네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지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의사 며느리 둬서 뭐하니? 너 어차피 혼수도 별로 안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것도 못 누려? 결국 혼수 얘기세요? 오늘 뭐 우울증 약 드신 거예요? 그때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럼 애당초 결혼 왜 시켰는데요? 어머나,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벌어도 집안 차이가 난다고. 그럼 더 잘해야지. 한부모 가정에 어렵게 자라가지고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중단했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자 어머님도 다음에 또 오겠다며 가셨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시어머니 행동이 지속되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어머님은 애초에 제 의사 타이틀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고, 속으로 엄마와 단둘이 산 저를 업신 여기셨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끈질긴 남편의 매달림으로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고, 밀양에 계시는 우리 엄마,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분명 자책하실 것이 뻔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스리면서 어차피 지금 돌이켜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인내하고 다스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와 자꾸 부딪혔는데 결혼 후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 태도가 당황스럽지만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니 너무 심한 거 아니면 넘어가기로 했어요. 우리 의사 며느리 이번에 내 생일에 용돈 얼마 줄 거니? 너 우리 아들보다도 돈 잘 버는데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엄마는 무슨 그렇게 돈을 대놓고 우리가 알아서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지혜도 힘들게 일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요. 힘들긴? 의사니까 떵떵거리고 일하더구먼. 그때 보니까 직원들도 깍듯이 대하고 아주 편해 보이던데? 남들이 의사 며느리 봤다고 용돈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 그런데 내가 조금 받았다고 해봐라. 며느리 욕하는 거야. 아니? 진짜 황당했고 업신여기다가도 용돈 드려야 할 때 남들 앞에서 보일 때는 우리 며느리 하는 황당한 꼴을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실자들은 잘해줘도 소용없다지만 시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변덕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나마 남편 때문에 이혼을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필요할 땐 우리 며느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신기를 건드리면 한모모 가정 밑에서 자랐다고 하시네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리고 용돈 부분은 진우 씨랑 상의해 볼게요. 지금 딱 얼마 드리겠다고 장담 못 하겠네요. 뭐? 아니, 왜 장담을 못 해? 그냥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너 그 돈 벌어서 혹시 친정집에 다 갖다 바치는 거니? 네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은 우리 집이라고. 시집을 왔으면 이 집에 봉사해야지. 어디 친정에? 아, 엄마, 그만해. 지혜야, 너도 그만해. 내가 미안하다. 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왜 괜히 오셔서 지혜랑 저 사이 분란만 만드냐고요. 그러실 거면 아예 가셨음 해요. 용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챙겨 드릴게요. 참나, 넌 좋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편들어주는 신랑도 있고 아주 조정 잘 해놨어. 어디 내 생일에 기대하마. 남편이 겨우 말려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제가 남편에게 다신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화를 내자 알겠다는 식으로 저를 달래주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밀양 사는 엄마가 집에 오시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 한번 제대로 구경시켜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한번 꼭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도 되는데 혹시 꼭 버스 타지 말고 KTX 타고 택시 타고 와요? 알겠지? 돈 걱정 말고. 아유, 알겠다니까. 그나저나 우리 딸이 좋아하는 매실도 가져가야겠다.
너 이거 장아찌 무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 엄마표 매실장아찌면 진짜 좋긴 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오는 것도 지칠 텐데. 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 마. 오래간만에 우리 딸 볼 생각에 엄마가 너무 신이 나는구나. 그럼 끊자. 일찍 자야 가지. 그렇게 들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고, 엄마는 다음날 출발했다는 문자를 한 통 하시고 저희 집에 오시고 계셨어요. 원래 같으면 저녁 진로까지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에 엄마를 보는 거였지만, 그날은 1시간이라도 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일부러 점심까지만 예약 환자를 받고 예약을 받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엄마에겐 저녁에 간다고 했었고, 그날 오전 진료만 하고 집으로 향했죠. 가뜩이나 힘들게 올라온 엄마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현관문을 연 순간 제 눈에 펼쳐진 건 아주 황당한 광경이더라고요. 밀양 사는 엄마가 7시간을 들고 온 매실통 전부를 개수대에 버린 시어머니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이딴 쓰레기는 왜 가져오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그리고 사돈, 애들 없을 때 애들 집에 들락날락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와봤으니 다행이지. 아니, 도둑 고양이도 아니고 어딜 함부로 들어와서 앉아있어? 나 원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먼저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 매실을 참 좋아하거든요. 에구머니나 아까워서 어떡한담. 아유, 사돈, 그래도 그렇지 이 아까운 매실이 무슨 적이라고 이렇게 개수대에 버리시는 거예요. 아유 참. 엄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주저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훈계하듯 본인 집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힐 것 같았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성큼성큼 어머니에게 다가가 개수대에 있던 매실들을 전부 얼굴에 쏟아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청객은 당신이지. 어디서 주인집 행세야? 우리 없을 때 살쾡이처럼 몰래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 집 오는데 뭐라고요? 들락날락 거리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동안 어이없는 일 수두룩 빽빽이었지만 진우 씨 때문에 다 참았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야? 아니 너 진료 시간인데 왜 집에 온 거야? 뭐 끝내긴 뭘 끝내? 감히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이혼은 무슨? 우리 가문에 먹칠할 수 없어. 알겠어?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시집을 왔으면 여자가 시집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어떻게 친정에 더 신경을 쓰냐고? 머리에 든 발상하고는. 조선시대세요? 그럼 조선시대 며느리 구해서 같이 사셔요. 난 현대 여성이라 그렇게 못하겠으니. 전 이 말을 끝내고 시어머니를 강제로 이 집에서 내쫓았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시모 인생이 일순간 파국을 맞게 되었고, 남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엄마의 그 아들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한참을 말렸는데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큰 트렁크 2개에 남편 짐을 가득 싣고 집 밖에 내놓았고 남편에겐 이혼을 통보하였어요. 아니, 자초지종은 설명해줘야지.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오늘 장모님 오셔서 우리 저녁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왜 이래? 이유라도 설명해줘야지. 내가 납득이 가게. 제발. 얘기라도 좀 하자. 니네 엄마가 말 안 하디? 니네 엄마가 이 집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엄마 내쫓으려고 하더라? 나 그동안 엄청 참았거든. 결혼 전부터 한부모 가정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돈 받을 때만 헤헤거리는 니네 엄마 너 때문에 참았어.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하대하는 니네 엄마를 참아야겠어? 너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일 거 아니야.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이유가 됐니? 남편은 제 이야기에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문자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문자를 씹어버렸고 엄마에겐 엄마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많이 나셨고 본인한테 그랬던 건 본인이 못나서 그렇다 치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얘기에 참 분노했어요. 그렇게 엄마도 제가 이러고 있을 이유는 없다며 이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뻔뻔한 여편네. 나한테까지 내가 못 배우고 못 사니 그렇다 치지만 어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따구로 해? 내가 그거 머리털을 죄다 뽑아놨어야 되는데 아유 억울해 정말. 우리 딸 마음고생 많았겠네.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말 좀 하지. 아니야 엄마.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나도 당하지만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진정해.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미안하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 딸 잘났잖아. 이러고 살 필요 없잖아. 엄만 나만 믿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 엄마. 나 쉬는 날 맞춰서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능력 있는 딸 두고 왜 엄마가 기눌려 있어. 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엄마인데.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해져.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큰 거지. 안 그럼 내가 뭐 별 볼 일 있었겠어? 그래도 엄마는 항상 마음이 편치 않지. 없이 살아서 너 편하게 공부 한번 못 시켜주고 너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얼마나 힘들었어. 여유가 있었으면 엄마가 병원도 차려주고 집도 해주고 하는 건데 부족한 엄마라서 항상 속상했지. 엄마가 왜 부족해? 이렇게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리고 난 원래 바쁘게 사는 거 좋아해서 그 시절도 좋았어. 엄마랑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며 회포도 풀고 좋은 시간이었고 아예 마음속으로 이혼을 확정짓게 되었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었는데 깔끔하게 본인 엄마와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믿지 못했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가 있나요? 천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저에게 사정사정하는데 처음에 무조건 강경하던 저의 마음도 사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딱 끌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이니까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어요. 난 엄마랑 너 중에 선택하라면 당신이야. 그러니까 평생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장모님께는 내가 사과드릴게. 내가 당신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럴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이지. 그럼 깔끔하게 내 인생에서 엄마만 도려낼게.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도려낼 수 있을까? 중간에 흐지부지 돼서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땐 이혼이야 정말로.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당신 약속 믿을게. 그러니까 나 실망시키지 말아줘. 알겠지? 그리고 이사 가자. 어머님이 찾아오는 것도 싫으니까. 남편과 이사까지 가기로 합의를 받고 남편이 어머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있고 어머님은 제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엄마 사이를 갈라놨다며 말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잃었으니 어머니는 인생 파국을 맞으신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제 병원에서 생태를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어머님 친구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러 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그날 이후로 제 진료가 마음에 든다며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고 계셨거든요. 네가 감히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 원장이 나랑 우리 아들 갈라놨다고 천륜을 끊어놓는 나쁜 것이 병원 운영해도 되는 거야? 아, 이러시지 마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원장님이 더 그러시면 경찰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천하의 나쁜 것. 한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라 본대 없이 자라서 아주 어른한테 하는 싸가지 봐.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아니, 얘, 너 여기서 뭐하니? 나 오늘 김 원장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전륜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응? 어머.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휴, 아니 우리 며느리 병원인데 며느리랑 좀 다툼이 있어서 신경 쓸 거 없어. 네 며느리가 너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어? 똑똑하지, 시댁이 잘하지, 우리 치료까지 잘해주는데 너도 참 너무 바란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솔직히 진우에 비해서 김 원장 너무 아깝지 않니? 네 아들이라 그러나 본데 너 너무 그러면 벌 받는다. 네가 뭘 알아? 얘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아니? 나랑 우리 아들 천륜을 끊는 애라고. 근데 내가 눈이 안 돌게 생겼어. 김 원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널 모르니? 너 허세 있고 아주 보이는 거에 신경 쓰는 애잖아. 김 원장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얘, 김 원장 같은 며느리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좀 그만해라. 우리 다 김 원장 편이야. 널 너무 잘하니까. 알겠어? 어머님 친구의 일침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 직원이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업을 방해한 죄로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 모습까지 그대로 친구분들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줌마들의 입김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어머니의 만행들이 점점 소문이 났고 동네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며느리 덕 보려고 쥐잡듯이 잡다가 아들한테 버림받은 어머니로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민심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이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시어머니 친구분께 듣기로는 동네를 다니다가도 친구도 잃고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 또한 그동안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사실 손절하려 했다고 하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길로 병원에 다신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집도 이사해서 어머니와는 아예 왕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시아버님과 남편은 간간히 통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시아버님도 재볼 면목이 없다며 따로 연락을 하시진 않고요. 인생은 진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누군가 쉽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일이 엮이지 않으니 저와 남편 사이는 너무 좋아졌고 처음에 엄마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며 더 좋아하십니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친구분들이 처음엔 야속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시어머니를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하니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네요. 늘 진료에 치여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나서 제 이야기를 써보니 참 그때 그랬지라는 마음이 드는 하루네요. 그래도 지금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 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쳤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의 차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몰아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모가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눈에 거슬릴 정도의 행동 때문에 시모와 따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님, 둘 다 똑같이 대해주셔야죠. 큰애한테는 잘 챙겨주시고 작은애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면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마셔야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더 챙겨주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왜 순수한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일으키실 거면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내 손자들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딱 봐도 큰애는 너랑 똑 닮았는데 작은애는 네 마누라 닮아서 정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이 사람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놓고 차별하신 거예요? 작은애는 고작 저를 닮았다고 온갖 상처는 다 주신 거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그러게 자식을 낳을 때 제대로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시모의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어디는 남편을 닮았고 어디는 저를 닮아서 꼴 보기 싫다며 대놓고 상처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니 저도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었죠.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시모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테고, 그럼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아질까봐 최대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남편은 시모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지만 저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결국 좋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게 될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두 아이들을 재워야만 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자식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이후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온 주말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도 주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또다시 오셨길래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었을 텐데요. 애들한테 또 상처 주려고 오신 거세요?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따로 시간 좀 보내라고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마. 집에 오면서 보니까 햄버거 가게 하나가 보이던데 애들 햄버거 좋아하지 않니? 할머니가 기분이라도 좀 풀어줄 겸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나한테 맡기거라.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던 것 같다. 시모의 점점 심각해지는 차별들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게 되셨는지 처음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좋은 모습만 보려 했었고 저 또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단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손을 큰애만 잡고 있길래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고 작은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어디 갔어요? 왜 건우만 데려오신 거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설마 그냥 놓고 오신 거예요? 글쎄다. 나는 큰애가 햄버거 먹고 있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놀이터로 가보니 작은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데려갔나 하고 집으로 와본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안 왔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 다 챙기신 게 아니셨어요? 큰애만 햄버거 먹이고 작은애는 놀이터에서 놀게 했다고요? 내가 민지한테 햄버거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길래 사줘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김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한 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곳에서만 놀고 있겠어요? 정말 아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어머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없어졌다고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고 놀이터에서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봐. 시모는 큰애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은 채 잘 다녀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를 힘겹게 억누르며 놀이터에 도착해 애타게 작은애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 경찰분들까지 합세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동네 분들까지 나오셔선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들으신 시부도 급하게 놀이터로 달려오셨어요. 아이를 찾는데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더는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주변 CCTV에서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지만 끝내 3시간이 지나서도 작은 애는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도 작은 애가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있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셨는지 큰애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시모와 큰애를 분리시킨 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애는 어머님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작은 애가 커갈수록 저 사람이 아닌 저를 더 많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이를 저지르셨네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어머님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7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만들어? 당신 치매 왔어? 요즘 들어 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애들 집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참견을 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준 것밖에 없다고. 둘 다 데리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오셨어야죠. 민재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보통 햄버거를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애초부터 건우만 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편의점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엄마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길을 잃은 어머님 아이 같은데 서둘러서 편의점에 가보도록 하시죠. 경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애 손에 음료수 한 캔과 편의점 햄버거가 쥐어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네요. 그리곤 햄버거를 놓지 않고 울먹이던 작은 애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꺼낸 순간 그 자리에서 시모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작은 애한테 엄마랑 닮은 게 죄라며 햄버거 먹고 싶다고 뒤따라가는 자기를 혼내면서 놀이터에 두고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에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결국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작은 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곤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모와 머리채 잡으며 싸우게 되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리를 치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시부는 저희 가족이 계속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뒤 방문해 주셨어요.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지. 애비도 그때 당시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말 주고받을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았고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사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나씩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온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채 나타나셨다는 거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어차피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연기를 펼치기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놀러 간다고 들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모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고 아이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봐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를 바라보며 안 좋은 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말을 자르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갑자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어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부끄러운 건데 왠지 모르게 큰애는 내 아들과 판박이라 정이 가는데 작은 애는 애미 너랑 닮아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둘 다 공평하게 잘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손자 보는 낙으로 사는데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주 춥겠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 오늘 너희랑 함께하면 안 될까? 또 뭔 생각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머님이랑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부터 나는데 어머님이 쉽게 용서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때 홀로 남겨져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작은 애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2번 다시 얼굴 뵙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자들 얼굴 보고 싶으면 처신을 잘 하셨어야죠. 평생 홀로 외로이 사시다가 세상 떠나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방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웠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남편한테 시모를 돌려보내라며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작은 애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작은 애를 품에 안아주면서 할머니가 미안했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미소 띤 얼굴로 작은 애의 눈물을 닦아주셨네요. 애가 시모의 품에 붙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작은 애는 시모의 품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큰애는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차에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션을 예약해 두었던 터라 시모 때문에 가족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시모의 속내를 알 수 없던 터라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최대한 아이들을 제 곁에 두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며 시모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자 시모가 계속해서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관계 회복을 한다 해도 결국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봐 시모가 곁에 있는 게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재촉했던 거고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한 발버둥이었었죠. 시모는 여행하는 기간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뒤에 잠깐 긴장을 늦춘 상태로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작은 애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애한테 달려갔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작은 애를 데리고 차에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눈밑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모는 큰애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뒤늦게 따라왔어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바람에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애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진정이 필요한 상태라 병실에 누워 있다고 남편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큰애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작은 애가 똑같이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대해주시겠다고 했으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발로 강하게 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눈밑을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고요. 실수였다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길래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넘어질까봐 살짝 발로 멈춰주려고 했을 뿐이야. 얘 아범아, 내 말 믿어줘야 돼. 정말이라니까.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일을 저질렀겠니? 어머님은 애초부터 작은 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여보,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제발 그만하자. 당신 자식이 다쳤다고.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시부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가 병원에 도착을 하셨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절대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어 오고 계셨지만 더 이상 숨기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차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던 갈색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시모에게 던져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밝히고 말았네요. 애초부터
두 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두 분이 이혼하겠다며 엄청나게 싸우셨잖아요. 그때 당시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3년 동안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동안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해외 시 이모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일절 받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요. 제가 막 출산을 했는데 제 아이보다 한 살이나 많은 아이를 무작정 저에게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님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끝내고 돌아오신 뒤에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한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셨는지 무작정 아이를 제 품에 안겨버리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큰애까지 키우게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손자는 알아보지 않고 아버님이 바람 피우셔서 아이만 놓고 도망가 버린 상간녀의 자식을 저희 남편이랑 빼닮았다고 차별을 하시고 계셨어요.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참아왔었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 이사까지 가려 했던 건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드셨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큰애는 아버님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친손자가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서 달려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을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두 분 때문에 왜 저희가 중간에서 힘들어야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말한 사실들에 대해 전부 다 들으시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그네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네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해외로 떠나시면서 홧김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희 몰래 생활을 하시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막 출산한 저에게 그 아이까지 던져주었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실수했다며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둘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동안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이 시모가 해외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출산하게 된 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상태에서 아버님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아이를 키우다가 아버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10년이나 흘러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던진 갈색 봉투 안에 상간녀가 임신했을 때 놓고 갔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하도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이 물품이 들어있던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님과 상간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이 담겨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돌려드렸었는데 아버님이 큰아이 신생아 때 물건이고 나중에 아이 친모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며 남편 손에 다시 쥐어줬었는데 그때 차 안에 두고 일절 꺼내지 않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을 시모에게 던져주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아버님은 시모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의 실수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른 만큼 모두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되었네요.
당연히 아버님의 자식이었으니 시모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이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들을 앞에 둔 채 차별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옳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 전에는 시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든 걸 털어놓은 상태에서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아직까지 큰애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 신생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봐줬지만 10년이 흘러버리면서 온갖 정은 다 들어버렸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모는 계속해서 친손자인 작은애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지만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혼하실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